IBS 시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IBS 뉴스가 선정한 인천의 가장 뜨거운 뉴스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묶어봤습니다. 우리 편재 기자가 이제 속속들이 취재를 해왔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뉴스의 중요한 포인트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보도가 아니야, 보고야. 네. 시청자들이 제일 무서워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중에 저희가 선정한 거는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그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민단체가 인천을 이렇게 재단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정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5대 현안 제안이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5대 현안 정책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현안을 위주로 구성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지 확보안 제시, 인천공항, 인천항 경영 및 개발에 인천시 직접 참여, 인천 이음 투명성, 공정성 제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 편찬원 설립이 있습니다. 네, 자 5개 큰 항목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쓰레기 매립지 사용 중단. 원래 2025년인데 이게 좀 어려워진 분위기죠. 요걸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우리 시민단체 얘기대로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이걸 좀 신경을 쓰고 빨리 이거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부터. 그 이쪽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보신 게? 네,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사자협의체가 조속히 가동하라고 하면서 그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정복 당선인 유홍콩시티 공약에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기구 구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사자협의체 이거 빨리 가동하라 이거죠. 사자협의체. 사실 마음이 급한 건 인천시고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 받게요. 이제 끌어들이라는 얘기죠. 환경부도 끌어들이고 이래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니까 유정복 시장이 같이 이걸 좀 이끌어내서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종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것이 이제 우리 경실련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현안 정책 과제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 인천항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가 정부에 인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 보장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선거 중에 계속해서 인천공항, 국제공항을 민영화한다. 이런 거를 이제 박남시장 쪽에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유정복 시장 쪽은 당선인 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언제 우리가 민영화한 그건 논의 자체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아예 불식시켜달라는 거네. 그러면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좀 찾아봐달라.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운영에는 부분적으로 지금 뭐 감사를 인천시 추천 인사가 들어간다든지 이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예 경영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을 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요? 네, 그리고 인천 이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음, 이 외에도 인천 이음 대행사업 회계 정상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와 그 공개를 재검증을 추진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천 이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곳간 살펴보기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후에 드리는 백마진. 그 뭐라 그래요? 캐시백. 캐시백으로 인해서 인천시 예산 지출이 늘다 보니까 곳간이 지금 골병 들고 있다. 지금 현금 지원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반면에 정부에서 받아서 주던 돈은 국고보조는 줄고 있고 급격히 줄고 있고 인천시는 10%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자꾸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 역시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거는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되면 시장 캠프에 있었던 분들의 상당수가 상당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는 분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제 참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항상 말이
많은 건데 네.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좀 세워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투명한 건 좋죠. 깔끔하고 예, 제대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또 있던데 그리고 인천 시사 편찬원 설립이 있습니다. 인천 시사 편찬원 설립. 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어떤 의도였을까요? 인천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 문제가 시사 편찬이라면 인천을 제대로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정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네 그러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시사 편찬원 설립을 하자 이런 요구사항이네요. 5개 네. 맞죠? 예. 인천 경실련이 지금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 쪽에 지금 요구한 그런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사진 준비했다면서요? 네, 사진 올려보시죠. 네. 사진으로 보니까 이거 만석곡과교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만석곡과교. 저쪽에 그 우리 사이로 보이고 이런 거 보니까 만석곡과교 같아요. 예, 여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인천 만석 우회곡과교 철거공사로 월미도 인천역 방향 진출 램프가 전면 통제된다고 합니다. 원래 철거 얘기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들어가나 보네요. 철거가. 네, 맞습니다. 인천시내 만석 우회곡과교의 2단계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부터 네. 곡과교에서 월미도 인천역 방향으로 내려오는 진출 램프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네. 시는 철거 기간 동안 곡과교 하부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통행로를 유지하고 예. 승용차 등 소형 차량은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주변 우회도로를 유도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회곡과교가 저게 설립 운영이 된 지가 90년 초죠.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얼마야? 지금 건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것 벌써 같네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됐으니까 1993년도에 네. 93년도 개통이 그때 당시 필요했는데 지금을 해놓고 보니 도심이 지금 양분이 되고 있고 네. 외려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좀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도시 단절로 인한 뭐 원도시 활성화 이런 것도 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철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철거 계획을 세웠는데 드디어 철거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곡과교를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6차로 평면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거하고 그 밑에다가 평면도로? 네. 예, 평면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곡과교를 통해서 우회곡과 만석곡과교를 통해서 인천항으로 나가셨던 그런 그 차량들 그리고 월미도? 네. 월미도 쪽으로 가는 분들의 차량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우회를 해야 되겠네. 네. 예. 교통방송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네.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서울은 교통방송 역할을 놓고 뭐 얘기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인천 교통방송 역할을 알려줘 이런 걸 교통방송 통해서 보셔라. 네. 좋아요. 공생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인천 강화군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인천 강화는 종합병원이 그 사실상 종합병원 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 이제 BS 종합병원이 있는데 네네. 강화 입구에 저기에 응급실이 있지 않아요? 네, 현재 네. BS 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BS 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우리 길병원이 이제 응급의료센터니까 여기서 간호사 2명을 파견을 해줄 거죠. 맞습니다. 파견해주고 우리 저쪽에 BS 병원의 자체 의사 한 분이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고. 문제가 좀 있겠네 이렇게 되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죠. 네.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강화 미래발전운동본부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가 인구는 이제 한 6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이
부속 도서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가 10개 훨씬 넘을 텐데 부속 네. 도서가.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야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한 명이니까 이걸 뭐 주야간 24시간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일선 과에서 근무하시는 그 무슨 해당 과에 있는 의사분이 수술이라도 들어간다면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수술 들어가고 이러면 보조하거나 네. 추가로 투입될 의사가 없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죠. 근데 응급 의료센터가 되면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의사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간호사도 좀 조건 좋게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1인 의사만으로는 응급처치 중이거나 네. 먼저 내원한 중환자의 집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예.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져서 응급환자의 생명이 좀 위태롭다고 합니다. 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BS병원은 지난해 12,000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진료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국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관광객 중에서도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응급의료기관에서 연 적정 응급환자 진료 인원은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그 응급의료기관의 적정 인력도 오버될 만큼의 응급 환자는 발생을 하고, 네. 여기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라 국가 지원은 못 받고, 네네. 간호사는 구하기 힘들고, 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강화군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 실태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야, 여기에 응급의료센터 만들어 달라. 어떤 결과 있을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하나 더 가볼까요? 지금 부동산 말이 많은데 네. 떨어진다고 말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지금 어떤 거예요, 상황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인천의 집값도 역시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15%가 내려갔습니다. 네네. 최근 1년간 인천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0.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 인천시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0.1% 이하 내려간 것도 최근 1년 만에 처음인데 0.1% 숫자가 넘는 0.15까지 갔더라. 네. 그러니까 뭐 송도 아파트 가격이 2억 떨어지는 3억 떨어지는 이유가 있군요. 네. 이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데. 예. 좀 더 구별로 좀 볼까요? 더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군구별로 연수구는 송도 옥륜동을, 서구는 예. 대곡 왕길 가정동을, 예. 부평구는 북의 삼산동을 중심으로 금매 거래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 인천의 집값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종합 매매가 가격 하락률은 각각 0.56%, 예. 0.37%, 0.07%라고 합니다. 지금 하락률 보니까 연수구 송도 옥면이 제일 심각하네요. 네. 0.56%. 평균 인천 매매 가격 하락 퍼센트인 0.15%의 몇 배에 지금 해당되는 네.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이 집가격이 떨어지는 전세는 어때요? 네, 전세 가격도 연수구, 서구, 중구를 중심으로 0.1%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 지역의 주택 종합 전세 가격 하락률은 1.19%, 0.18%, 0.15%라고 합니다. 뭐 원인은 시에서 분석 안 해도 뭐 알 것 같긴 한데. 네, 시는 대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전반적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물 누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금매 위주의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인천의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라면 당분간 하락세는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집값이 휘청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 하이라이트 주요 뉴스로 선정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요 뉴스 이렇게 모아서 해보니까 또 우리 생활 정보도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이번 코너를 좀 더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때 평기자 어땠어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뉴스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실 수 있는 많은 분들 얘기가 좀 길면 좀 시청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지꼭지 나눠서 이렇게 좀 가급적 줄여서 시청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와 녹화 이렇게 양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녹화 중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댓글은 모았다가 저희 라이브 때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우선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후 5시 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거 체제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시간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서구청장이죠. 지금 당선된 서구청장 당선인을 좀 모시고 강범석 당선인과 함께 서구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후타이틀